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은풍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의 소식들을 전해주신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기업들의 얘기를 전해주실지 준비를 신세계 그룹을 준비하셨네요. 네. 신세계 그룹 참 요새 뉴스 많아요. 네, 뉴스 많고. 많습니다. 어제 공시를 보니까 신세계 유통자 회사인 SSG닷컴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와 풋옵션 관련 갈등이 일단 해소가 됐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신세계 그룹이 굉장히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신세계 그룹이 이렇게까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악화된 첫 번째 요인은 지마켓 인수였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조 원을 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인수했거든요. 하죠. 네. 당시에 이제 그 석다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온라인 쿠팡이 급성장하는 단계에서 롯데는 스스로 이게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롯데원 그죠? 네. 먼저 석다컴을 시작했던 그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G마켓을 인수해서 한 번에 점프업을 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네. 그 우선 그 3조 원을 인수했다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 대외에 갸우뚱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3조 원을 그 자금을 가져올 때 자기 자금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를 구했는데 이 재무적 투자자가 누구냐면 어피니티 이쿼티 파트너스라고 이쿼티 파트너스하고 BRB 캐피탈인데 일단 어피니티 이쿼티 파트너스는 물론 유명하냐면 옛날에 오비맥주 그렇죠. 팔았던 예. 네네 예. 6조 5천억 맞아요. 예, 거액을 지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보생명도 비슷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이 우리 IPO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피니티를 백기사로 드렸습니다. 네. 24%를. 근데 IPO가 안 되면서 소송진이 장기 소송진이 좀 붙고 있는 것도 어피니티 쿼터스예요. 예. 굉장히 공격적인 그 FI거든요. 여기를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여기하고 BRB 캐피탈은 어디냐면은 예. 구광모 회장의 저 상속 경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영경 예. 그 대표 예. 남편이 예. 하고 있는 캐피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곳에서 이 FI를 이제 돈 1조 원을 말 그대로 빌린 거죠. 네. 그때 빌릴 때 풋옵션을 건 거예요. 풋옵션. 풋옵션이 뭐냐면 2024년 12월 올 말까지 원래 5월 1일까지였어요. 네. 그 이쪽에서 그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렇죠. 그 1조를 빌리는 대신에 풋 옵션을 걸었는데 2024년 5월 1일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한 값으로 우리가 제3자에게 이거 주식 넘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지는 거죠. 관리는 가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3조는 투자했지만 기업이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불거지냐면은 이 3조 원, 1조 원을 빌렸을 때 이 풋옵션에 그 약속, 그 풋옵션의 옵션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이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분쟁이 많았는데 실적과 관련된 것 같은데. 네, 실적과 관련된 근데 실적에 대한 해석이 서로 해석이 다르다. 다른 거죠. 예. 우리는 신세계 쪽은 우리는 맞췄다 그러고 여기는 아니다 그러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15%를 원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서로 합의를 봐서 제3자 그러니까 신세계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3자가 아닌 신세계가 원하는 쪽에다가 계약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간만 좀 연장시킨 시간만 연장시킨 거로 그때까지 뭔가 충족을 시켜줘야지 맞습니다. 이거를 다시 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신세계는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라는 건 여러 가지 곳에서 터지기 마련인데 네. 사실은 신세계 건설이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네, 이제 그렇죠. 지적들을 하잖아요.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6,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돈을 이제 구한 거죠. 구한 네, 거죠. 구한 네. 거죠. 발등에 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 회사가 이마트잖아요. 네.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에 대규모 신용 공여를 하는 방법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 이게 보증을 선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영국채를 그렇게 증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마트 믿고 이제 신세계건설에 이제 신용자본증권 인수해 주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보니까 신세계건설 주식의 70% 이마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신세계 그룹 좀 전체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찐마켓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세계 그룹이 찐마켓을 인수하기 전 2019년도에 이마트의 부채만 보면 당시 부채가 6조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얼마냐면 11조 5천억이에요. 거의 배가 됐네. 네, 딱 배가 됐죠. 예. 문제는 자 11조 5천억의 부채면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시쳇말로 최태원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1조 4천억 배상금에 대해서 하루 이자. 지연이자만 지연이자. 2억이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그 10배가 많은데 이자를 지금 현재 이마트 영업이익으로 이 이자를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마트는 사상 네. 최초로 작년에 적자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신세계 건설 때문이죠. 그렇죠. 신세계 건설이 1,800억 적자를 내면서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적자가 돼버린 건데 예. 우선 첫 번째 문제는 6,500억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신세계 건설의 부채 비율이 954%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거의 10배. 265% 자본금 대비 10배. 10배가 늘어났죠. 뭐 아시겠지만 신세계 건설은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죠.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신세계 건설 아시듯이 이마트가 확장할 때 네. 야, 우리 이마트 이렇게 계속 지을 건데 이 알짜 건설을 왜 남을 주냐? 이거였어요. 아, 네. 거기부터 이마트에 의존을 하고 있었군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마트 연결되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마트 같은 형태의 건설업이 마진율이 상당하답니다. 생각해보면 이마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쉽잖아요, 건물이. 그렇죠. 텅치하고 안에 약간 별거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아파트형 공장보다 훨씬 더 간단한 구조. 음흠. 근데 문제는 이마트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더 대형 유통몰. 스타필드도 있죠. 스타필드죠. 네. 스타필드 창원하고 뭐 인천도 지금 계속 스타필드 지원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마트는 지역 거점마다 지을 수 있었는데 스타필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 몇 개밖에 못 짓는 거예요. 덩치가 큰 만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한도가 다 찬 거죠. 내부거래 한도가. 그러면 건설사가 눈을 돌릴 곳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혹시 신세계 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네임을 아십니까? 잘 모르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인지도가 브랜드 네임 낮아요. 인지도가 없으면 절대 인서울을 못합니다. 네. 그 유명한 호반건설도 아직까지 인서울을 못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갈 데라는 곳은 지방. 지방밖에 없습니다. 네. 어디를 갔느냐? 대구를 갔습니다. 아, 문제는 대구의 그 미분양, 네.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거의 만채에 가까운데 예. 그 상당 부분이 신세계 건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영향을 네. 입었군요. 그리고 타이밍도 너무 안 좋았죠. 부동산 경기가 피크를 치고 떨어질 때 그러니까요. 공사를 시작한 것이 다 미분양 남아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다 분매로 돌아와서 예. 지금 부채 비율이 954%까지 됐는데 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신종 자본정권은 꼼수죠. 왜 그렇죠. 꼼수냐? 예. 이런 거예요. 신종 자본정권은 기본적으로 30년 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부채라 그래서 이거는 부채지만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들어가요. 자본으로. 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6,500억이 부채인데 이게 신세계 건설에 들어오는 순간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954%에서 다시 200%로 사실 떨어집니다. 빌리긴 빌렸는데 증자가 되는 거네요. 정자죠. 예, 정자죠. 왜냐하면 계열사들이 돈을 보증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마트가 보증하는 거예요. 이마트와 그 신세계 그룹 계열사들이 보증을 해준 건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밌게도 이 신종 자본정권이 지금 7%를 지금 냈어요. 예. 정권사에다가 예. 정권사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7% 아니 그 위험한 일단 위험하다고 판단될 건데 분명히 될 건데 왜 7%의 왜 불티나게 팔렸느냐 이런 거예요. 일단 그 신세계 그룹이 망하지 않으면 뭐 이건 괜찮지 않아라는 게 일단 작용을 했고 그렇겠죠. 그보다 더 큰 미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연구체인데 30년 만기 연구체긴 하지만 상환 기간은 2년에서 5년밖에 안 돼요. 단기체예요, 사실은. 예. 예. 정권사 입장에서. 그리고 요거를 갚지 않으면 네. 7%에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안전한데 계속 더 붙을 수 있는 이자를 가지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정권사에서 하는 말이 6,500억 요거 신종 자본정권 신세계 거 요거 가져가면 야 2년 만에 앉아서 몇백억 벌겠는데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 잘 팔려서 뭐 진짜 연구채고 자본화돼서 904%의 부채 비율이 200%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마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1조 5천억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이자 갚기도 만만치 않은데 신세계건설이 당장 2년, 2, 3년 안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굉장히 이 부채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며 그러면 몇 가지 다행이죠. 고민들이 고민을 좀 더 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지금 설명하신 중에 들어 있긴 했는데 자금 보충 약정을 이마트가 네. 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방식이 사실은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가 없지만 꼼수를 쓴 거죠. 근데 공정거래법에 돼 있어요. 이제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면 대기업 집단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면 네. 순환 출자 금지. 예. 그러니까 순환 출자 금지가 되게 중요한 법이고 특히 순환 출자 고리의 핵심은 뭐냐면 순환해서 자금 출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미노처럼 무너지니까. 예. 근데 이건 순환이 이건 순환 출자입니다. 이건 순환이잖아요. 예, 이건 순환 출자입니다. 네. 순환 출자인데 일종의 SPC를 만든 거죠. 가상의 기업을 만들어서 예. 특수목적법을 만들고 거기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상의 기업을 만들어서 가상의 기업에 돈을 계좌에 넣어주고 그 가상의 기업이 돈을 신용자본증권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막말로 왕크션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 해준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걸 이제 순환 출자로 봐야 뭐 홍길동의 말이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는 그런 거죠. 거네요. 이게 굉장히 꼼수입니다. 같은 돈인데. 근데 어떻든 본질은 굉장히 위험하다. 신세계그룹은 이래나 저래나 굉장히 악수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 뭐 쉽게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마트가 사실은 뭐 보증서 준 거잖아요. 네, 보증서 준 거죠. 보증서 준 거고 네. 보증서 주니까 돈 빌려달라는 돈 빌려줘. 증권사들이 네. 다 빨아준 거고 7%입니다. 사준 거고 네. 결국은 그런 건데 참 이게 공정거래법 이게 다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세계건설은 뭐 이게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이제 조금 불투명하고 근데 영업적자 전환된 핵심 계열사가 이제 이마트인데 네. 이마트의 재무 구조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앞으로 네. 위험성이 계속 네. 있고 근데 또 들여다보니까 지난달 28일을 공시하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마트는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에다가 1,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어요. 네. 이 어려운 와중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이걸 또 자세히 들어보면 조선호텔리조트는 지난달에 신세계건설의 레저 사업 부분을 1,820억 원에 양수하는 계획을 제기했어요. 네. 이걸 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좀 벌충해주기 위해서 다시 또 맞습니다. 1,000억 원을 빌려서 투입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려운 집에다 계속 투입을 하면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이거 결국은 신세계건설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 연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보시면 이제 신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40% 이상의 CEO를 다 바꿨죠. 바꿨죠. 그때 뭐 이명희 회장 측근들로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인사는 정용진 회장이 되자마자 누굴 바꿨냐면 신세계 건설수장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9월의 인사와 이번 인사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다 CFO 출신들입니다. 네. 그때 항상 말씀하신 재무적인 임원들이 오면 위기 탈출 비상경영 그렇죠. 체제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신세계 건설이 움직이는 이런 재무 탈출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악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재무 구조의 첫 번째는 배드 리소스를 다 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죠. G마켓을 팔든지 뭐 현재 지금 제게에서 나온 이야기는 신세계에서 가장 알짜기가 어디냐? 스타벅스다. 스타벅스. 팔아야 된다. 그러네. 이 현재 재무 구조면. 네. 그런데 신세계 그룹은 재밌게도 지금까지 파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구조조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신세계 그룹 조선의 리조트 레저 부분을 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죠. 돌려막기죠. 그러니까 신종 자본정권도 돌려막기입니다. 이게 영구채라고 자본으로 들어오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부채고 그 부채는 2, 3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와 비슷한 꼴인데 정권사에서는 혹하죠. 뭐 이거 2, 3년 안에 몇백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발의 오줌 내기 식으로 재무 구조조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리스크다. 근데 이 리스크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실적이 좋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마트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석다큼이 좋아질 것이냐, G마켓은 저는 제가 볼 때 더 위험하다. 알리 테무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쿠팡도 위험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든지 두 번째는
실적이 좋은 캐시플로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둘 다를 하지 않고 현재처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재무 조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현재 SK그룹을 보면 SK그룹은 나름대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사실 뼈를 깎는 구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봐요.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운 계속 예. 팔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신세계그룹 모든 걸 쥐고 있으면서 그룹 내에서 계속 부채를 돌려막기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상호 출자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썼지만 심플하게 보면 이게 상호 출자입니다. 그렇죠. 네. 공정에서 걸리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이번에 바뀐 수장들도 재무 수장들도 그렇게 정도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도로 갈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그럴수록 부분이에요, 사실은 사실. 그럴수록 정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신세계그룹은 오히려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 정말 이게 제가 이제 드릴 질문에 답변을 미리 해주신 셈인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을 연 게 이제 신세계고 우리 국민들의 유통과 함께 정말 국민 정서와 함께였던 신세계 이게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죠. 근데 잘 되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신세계그룹이 당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좀 현재 재무구조로 가면 너무 리스크합니다. 일단 이마트의 부채가 12조 가까이 되는 원래 같으면 12조가 될 것 같은데 예. 이 12조 되는 이자를 이마트의 영업이익으로 현재 갚지를 못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을 봐도 그렇고 원래 영업이익 예상치도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 2하로 떨어지면 100%고 이게 2년 이상 가면 좀비 기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인 이마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세계 건설의 신종 자본증권 6,500억 같은 것도 다 허상에 불과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막기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사업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알리테모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유통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전략으로는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별도로 보고 이마트가 그렇죠. 이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원풍 리더스넥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